안녕하세요. 꼭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시니어 전성시대입니다. 운전할 때 가장 신경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과속 단속 카메라인데요. 애매하게 카메라 앞을 지나간 날엔 하루 종일 생각나고 신경이 쓰입니다. 진짜 찍혔을까? 에이, 설마 이 정도는 안 찍히겠지? 만약 찍혔으면 어떡하지? 어우, 돈 아까워. 뭐 이런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 어떤 경우에 찍히는지, 속도를 줄여서 지나가면 정말 안 찍히는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찍히는 건지 애매하게 알고 있었던 단속 카메라에 대한 정보들 오늘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과속 딱지 끊지 마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운전자들이 운전하면서 가장 아까워하는 돈이 뭔지 아세요? 바로 과태료랑 주차비라고 합니다. 그 어떤 돈보다도 가슴이 쓰리다고 하는데요. 특히 요즘엔 과속단속 카메라도 늘어나고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단속을 많이 하다 보니 더 주의를 기울이며 속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과속단속 카메라 앞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맞습니다. 속도를 세게 밟고 달리다가 카메라 앞에서만 쫙 줄이는 것. 그런 운전 패턴을 보이는 운전자들이 참 많은데요. 그걸 캥거루 운전이라고 하더라고요. 밟고 싶은 대로 밟고 운전하다가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급격히 줄이고 카메라를 지나면 다시 속도를 높여서 운전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운전하면 정말 단속에 안 걸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단속 카메라에 이제 충분히 걸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 단속에 걸리는지 단속 카메라별 특징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속 단속 카메라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고정식 단속 카메라, 이동식 단속 카메라, 구간 단속 카메라. 먼저 고정식 단속 카메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같은 위치에 고정되어 있는 카메라를 의미하죠.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뭔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카메라를 보면 차선은 많은데 조그만한 카메라 하나 달려있다 보니 각도가 다른 옆에 차선은 안 찍히겠지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런데 꼭 그렇지도 않다고 합니다. 최신식 단속 카메라의 경우 카메라 한 대가 여러 차선을 동시에 단속할 수 있기 때문에 차선을 피하는 방식으로 운전했다간 과태료 고지서 날아오기 딱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빠르게 달려오다가 카메라 앞에서 급격하게 속도를 줄이는 건 괜찮을까요? 그것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보통 고정식 단속 카메라 앞에는 20m에서 30m 간격으로 1개 이상의 센서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차량이 첫 센서를 밟은 시간부터 다음 센서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카메라를 지나가는 시간까지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차량의 속도를 산출해 낸다고 합니다. 즉, 카메라 바로 앞에서 속도를 늦춘다고 해서 그것만 보고 속도를 다 파악하진 않는다는 거죠. 우리 생각보다 단속 카메라가 꽤 똑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은 카메라 앞에서 급격하게 속도를 줄이는 행위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뒷차가 간격을 두고 천천히 달려오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만약 같이 속도를 내고 안전거리 확보 없이 달려오는 상황이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항상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과태료 피하려다가 더 큰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알아볼 카메라는 바로 이동식 단속 카메라인데요. 보통 이동식 단속 카메라는 비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운전자들이 고정식에 비해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운전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주 다니는 도로에 이동식 카메라가 있는데 이게 항상 비어있는 걸 경험하게 되면 다음에 운전할 때에는 아예 속도를 줄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운전하죠. 막 쌩쌩 달립니다. 그러다가 하필 카메라가 들어있는 날에 딱 걸려서 과태료를 물기도 하고 그러죠. 그만큼 이동식 단속 카메라는 운전자들에게 종종 무시당하고는 하는데요. 그런데 이동식 카메라 무시할 게 아니었습니다. 고정식 카메라보다 그 능력이 더 뛰어난데요.
이동식 카메라는 도로 밖에 서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차선을 쫙 스캔하는 방식으로 단속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동식 카메라의 경우 레이저로 속도를 측정하는데 이 레이저가 글쎄 측정 거리가 무려 1200m나 된다고 합니다. 즉, 두 가지의 막강한 능력을 가진 거죠. 전체 차선을 스캔하는 능력과 1200m 밖까지 내다보는 능력.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내고 빠르게 달려오다가 카메라 앞에서만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방식은 단속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동식 단속 카메라는 빈 깡통인 경우도 많지만 한 번 만났다 하면 어마무시한 녀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빈 깡통이겠거니 안심하고 달려선 안 되겠죠. 이동식 카메라 앞에서도 속도는 항상 준수해야 아까운 과태료 물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구간 단속 카메라입니다. 일단 구간 단속 카메라는 꼼수가 안 통합니다. 즉, 카메라 앞에서 속도 줄이고 이런 게 아예 먹히지 않는 단속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확실하게 규정 속도를 준수시킬 수 있는 단속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요즘은 내비도 좋아져서 구간 단속 지날 때 내비에 몇 분 몇 초가 남았는지, 내 평균 속도가 몇인지 이런 것까지 다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참 편리합니다. 그런데 간혹 구간 단속 종점에 도달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시간을 다 채운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구간 단속 종점 카메라를 무시하고 빠르게 지나가 버리면 당연히 다 찍히고 고지서까지 날아오게 됩니다. 아무리 그 구간 내에서 속도를 준수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카메라 지날 때 속도가 초과되면 단속 카메라에 그대로 찍히게 되니까 반드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죠. 구간 단속 시작 지점이 아니라 중간 지점부터 합류해서 온 경우, 이럴 때에도 마찬가지로 구간 단속 종점일 때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으면 고지서 날아오니까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과속 운전하면 과태료만 무는 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제가 예전부터 누누이 말씀드려 왔는데요. 규정 속도보다 100km 이상 초과속하게 되면 3회 이상 적발 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니 항상 운전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과속 단속 카메라에 대한 정보 알려드렸는데요. 모두 규정 속도 잘 지키셔서 사고 없는 안전운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